객체의 생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어떤 종류의 객체가 필요한지 알아내고 그 객체가 어떤 모습, 어떤 특성,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할 때 생성해서 그 객체를 가지고 상호작용, 놀면서 놀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프로에서 필요한 기능을 이제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new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게 되겠고, new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new의 그 p 연산자로는 생성자 호출이 오게 되겠고,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객체 메소드 중에 특수한 메소드로 그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이름이 객체 클래스와 똑같고요. 근데 정의할 때 다른 메소드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성자를 정의하는데 반환 타입에 있도록 언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반환 타입인 함수는 다 뭘로 끝나야 돼? 리턴으로 끝나야 되죠? 그럼 생성자에다 끝에 가서 리턴 뭘 해야 되죠? 리턴 디스라나? 그런 게 번거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에서는 아예 반환 타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리턴 뭐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중간에 뭔가 조건문 갖고 일찍 끝내고 싶으면 리턴을 끝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값을 생성자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new 이렇게 돼 있으니까 new가 객체를 만들고 그 주소를 변수에 대입해 주는, 생성자가 주소를 반납해 준다기보다는 그 new가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반환 타입이 있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제 반환 타입이 없고, 그 다음에 생성자는 우리가 보통 직접 만들지만 이번 클래스처럼 그리팅의 경우에는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은 그 컴파일러가 이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를 넣어줘요. 비인 상태의 기본 생성자. 그런데 내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어떤 생성자락도 하나락도 더 만들어 놓으면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A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메인이 실행이 되겠죠. 메인이 실행되는데,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원래 이제 C나 C++ 좀 생각하면 JVM이 또 실행하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그 C and 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했겠지만 exe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는 기계어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기계어 코드 exe 파일이 어디로 올라가요?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로 올라가야 되죠. 메모리로 올라가야 CPU가 그 기계 코드를 읽고 실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실행한 프로그램의 기계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럼 그 코드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은 크게 우리가 힙이라는 것과 함수 스택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메모리에 뭐가 있냐면 코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스택 영역은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함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그 스택 영역에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힙 영역에는 그 함수 스택 말고 그 나머지들은 다 힙이라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힙과 광역 영역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힙이라는 게 있고 스택이라는 게 있고 이 힙에는 동적 생성하는 것들과 전역 변수들처럼 프로그램 수명을 가진 애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명을 가진 애들은 이 C에서 전역 변수처럼 어떤 변수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그 힙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애들 말고 지금 자바에처럼 new 하면 그 순간 만드는 건데 new 동적 생성한 것들은 수명을 우리가 원래 관리하죠. new에서 만들어지고 delete 하면 말록 하면 만들어지고 free 하면 그때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스택 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동적 생성하는 걸 우리가 보통 안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 할 때. 왜 안 하냐면은 C나 C++처럼 그런 언어에서는 그 메모리 관리를 누가 해야 돼?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new하고 다 쓰고 나서 내가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함수 되게 만들어지는 것은 함수가 실행되면 만들어지고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 사라져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편리한 거죠. 개발자한테 편리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함수, 스택에만 만들어진 데이터만 쓰면 좋은데 모든 것들이 수명이 함수 수명으로 제한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도 하고 정적 할당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은 많이 쓰지 마라. 모듈화에 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동적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바에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역 변수라는 게 없고 이제 자바에는 이제 지역 변수, 스태틱 변수, 또 멤버 변수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선 요 과정을 이 메인과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 foo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 두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스택과 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메인이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이죠. 그럼 메인이 실행이 되면은 메인을 위한 공간이 함수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할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가 실행되면 이 함수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번역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역 변수들만 써놨는데 지역 변수 말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함수의 매개 변수들, 인자로 나눈 걸 또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유지해야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면 여기다가 만들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표시하지 않고 지역 변수들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더블 타입의 변수,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는 원시 타입이에요. 자바에서 원시 타입은 다 어떤 변수로 처리한다? 값 타입 변수로 처리해요. 컵으로 생각하면 컵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 자체. 저기 보면 0.0이면 0.0 자체가 컵의 유지 상태예요. 그래서 A라는 컵이 있으면 여기의 값이 0.0이라는 거예요. X는 new에서 만드는 객체예요. 자바에서 객체는 다 무슨 타입? 참조 타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컵에 비유하면 컵에는 객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뭐 리모컨이 들어가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X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스택에는 자바에서는 절대 뭐가 존재할 수 없어? 객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바에서는 8개의 원시 타입 빼고는 다 뭐예요? 객체예요. 그럼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은 스택에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은 뭐야?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두 종류밖에 없고요. 참조 타입은 뭐 여러 종류를 배열, 뭐 객체 이런 걸 가리킬 텐데 다 주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ew A를 하게 되면은 A를 위한 공간이
힙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자바에서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절대 없다. C++에서는 함수 스택에 만들 수도 있고 동적 생성해서 힙에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자바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인이 안 끝났는데 f를 불렀어요. f를 호출했어요. 그럼 또 다른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인이 차지하는 공간은 지우면 안 되죠. 아직 메인이 안 끝났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위에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뭐라 그래요? 스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동전 쌓기 하듯이. 그러면 맨 위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고 추가도 맨 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를 스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fu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 y 두 개의 변수가 지역 변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int 타입의 원시 타입이고 y는 객체이니까 또다시 이런 식으로 힙의 객체를 만들고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fu가 막 실행되다가 끝났어. 그러면 fu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어떻게 돼? 자동 반납되죠. 그러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던 참조 변수는 이제 몇 개야? 아까 한 개 있다가 지금 빵개가 됐죠. 빵개가 되는 순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쓰레기라 그래요. 가베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가베지는 누가 제거해줘요? 자바에서는 JVM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게 빵이 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얘를 쓰레기로 분류하고 얘를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보다는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하게 되면 다시 그 영역을 다른 데이터를 덮어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바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프로그램 실행될 때 메모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것과 이제 나중에 변수 얘기할 때 수명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는데 그 수명하고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 그래서 보통 아까 여기서 이런 애들의 수명은 원시 타입의 수명, 이렇게 지역 변수인 원시 타입 수명은 뭐랑 같아요? 수명이 함수와 같겠죠. 지역 변수에서 우리가 저 b라는 변수를 만들면 b는 언제 생겨? fu가 실행됐을 때 생기고 fu가 종료되면 끝나면 b도 사라져요. 그러면 fu를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부르게 되면은 여러 번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변수의 수명이라 그래요. 변수가 언제 사용되냐 프로그램 내에서 살았다 죽었다. 물론 C의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다 그러죠. 프로그램 수명은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사라질 때 없어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쓰던 모든 데이터, 코드 영역까지 다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실제 C나 C++에서도 만들어 놓고 new 해놓고 딜리트 안 하면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딜리트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프로그램 끝나면 없어지니까 딜리트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 하면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프로그램이 꺼요?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해놓고 끈 사람 있어요? 브라우저 같은 거 저는 끈 적이 없어요. 컴퓨터 부팅하고 브라우저 킨 다음에는 안 꺼요. 그리고 그냥 닫아요. 끄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끄냐? 너무 느려져. 너무 느려지면 그때 재부팅을 한번 하죠. 그 순간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를 안 하고 있다.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그램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작해서.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이 죽으면 프로그램이 쓰던 데이터는 다 없어지지만 빨리빨리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자바는 우리가 안 하니까 편리한 건데 일반적인 C나 이런 데서는 동적 생성했을 때에도 당연히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는 참조 타입이다 라는 거고, 저는 이 참조 타입을 조금 더 다르게 추상화하면은 이렇게 추상화를 해요. 자바에서는 저는. 그래서 값 타입 변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컵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이 컵 안에다가 이 변수가 유지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조 타입은 여기다가 객체 자체를 유지하지 않아요. 뭐만 유지해요? 주소만 유지하는데 그 주소를 유지하는 거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리모컨이 하나 들어있다. 그래서 그 리모컨만 있으면은 객체를 조작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그 객체 변수 갖고 A 점 해가지고 이 객체를 처리하죠. 그래서 리모컨을 갖고 있다. 이 리모컨에는 이런 퍼블릭 메소드들이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누를 수 있다. 누르면 실행할 수 있다. 실제 코드에 우리가 A 점 say hello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없는 버튼은 누를 수가 없는 거죠. 퍼블릭 메소드는 여기에 버튼들이 있는 거고 퍼블릭 메소드가 아닌 건 여기에 버튼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실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객체 참조 변수가 되겠고, 다른 종류의 객체 참조 변수는 뭐가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 달라지겠죠. 강아지를 조작하는 변수랑 사람을 조작하는 변수랑 다 갖고 있는 버튼들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참조 변수. 그리고 객체를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프로그램할 때 쓰는 연산은 점 연산 하나밖에 없어요. C++에서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조작하면 요 연산자도 있고 그런데 자바에서는 점 연산자만 있다. 점을 이용해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는데 모든 애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만 접근 권한이 있는 애들. 주로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한 멤버 변수나 퍼블릭한 메소드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언어든지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물론 콘솔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으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변수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한 것들은 오히려 키보드로 쳐보는 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장 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콘솔 출력하는 방법, 키보드부터 데이터 입력받는 방법, 자바에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콘솔 출력을 우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요 구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자바에서는 또 자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에서도 일반적으로 10별자를 만나면 10별자의 형태만 보면 얘가 변수다, 클래스다, 뭐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클래스는 뭘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C++는 그걸 안 지켜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이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자바에서는 항상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럼 맨 앞에 저 시스템이라는 건 클래스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하고 아웃이 나와요. 그럼 아웃이라는 애는 시스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무언가가 돼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건 멤버 변수 아니면 메소드가 되죠. 근데 메소드는 호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 가로가 나와야 되죠. 아웃에는 가로가 없으니까 아웃은 멤버 변수라는 거예요. 멤버 변수인데 시스템 점 아웃 하니까 접근 권한이 뭐예요? 퍼블릭한 애죠. 퍼블릭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스템 점 아웃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은 그러니까 객체 변수가 되겠죠. 우리는 생성 안 했어요. 생성 안 했다는 건 우리 대신 누가 생성해 놓은 거예요? 시스템에서 생성해 놓은 거예요. 생성이 안 돼 있는 객체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은 시스템에서 생성해 놓은 객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언제 써요? 콘솔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 아웃은 모니터다 뭐 이렇게 아니면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프린트를 내면 그 터미널 콘솔에 그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아웃 다음에 있는 프린트는 이제 뒤에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라는 게 알겠죠. 메소드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ln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형태만 봐도 이게 메소드 이름이다, 변수 이름이다, 클래스 이름이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ystem.out을 이용해서 콘솔 출력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print, println, printf 요 세 가지가 있어요. print와 println은 어떤 하나의 값을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print, println. 근데 print와 println의 차이점은 println은 출력하고 뭘까지 해줄까? 줄 바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고요. 근데 뭔가 형식화된 출력을 하고 싶으면 프린트 갖고 내가 막 출력을 형태를 만들어서 출력하려면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tf를 활용하는 거예요. printf는 C 갖고 많이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똑같은 함수예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형식화된 출력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printf예요. 처음에는 printf가 없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자바 5.0부터 printf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저 셋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println은 하나의 값을 출력해 주는 건데 print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값을 출력할 수가 있죠. 다양한 값을 한 함수가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다중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도 받아야 되겠고 더블도 받아야 되겠고 문자열도 받아야 되겠고 뭐 학생도 받아야 되고 모두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돼?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다중 정의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오버로딩.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 만들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런 함수 호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여러 개 println 중에 어떤 애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결정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에 맞는 애를 연결시켜 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바인딩 한다 그래요. 바인딩. 그러니까 요 함수 호출문하고 실제 호출되는 걸 연결시키는 거고 그거를 컴파일러가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애들을 얘와 얘를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근데 얘도 값이 하나이고 얘도 값이 하나예요. 개수가 다르면 얘는 두 개 받는 애 하나 받는 애면은 구분하기가 쉽죠. 근데 개수가 같으면은 뭐가 달라야 돼? 타입이 달라야 돼요.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3 더하기 4는. 요거는 3 더하기 4를 하니까 식이죠. 식이면 뭐부터 해? 평가부터 해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3 더하기 4니까 7로 바뀌는 거고
7이 println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int 타입의 값이 하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println 중에 int 하나를 받는 애에 그 함수가 연결돼가지고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뭐가 출력돼? 7이 출력되겠죠. 근데 요거는 int가 아니고 식도 아니고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그냥 문자열 안에 3 더하기 4라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을 받는 애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뭐가 출력돼요? 3 더하기 4가 그냥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정의. 그래서 함수 다중정의는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구분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함수 다중정의가 뒤에 나오나? 다중정의부터 설명드리면은, 다중정의를 하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나오네. 함수의 개수가 다르면은 당연히 구분되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같아. 그럼 뭐가 달라야 돼? 타입이 달라야 돼요. 개수 이렇게 두 개는 못 만들죠. 그렇죠? 둘 다 인트를 받아요. 매개변수 이름 다른데 타입은 똑같으니까 정수를 우리가 하나 보내려면 얘로 같이 보니까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fu 더블 이거는 되죠.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int a, int b 이것도 되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수고 두 번째는 부동소수예요. 하나 또 만들었어요. 더블 a int b. 그러면 얘와 얘는 매개변수 타입이 같아요, 달라요? 개수는 같죠? 근데 타입은 달라요. 그러면 다중정의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문제 없어요. 오류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fu 1, 1.0. 그럼 어디로 가? 1번으로 가요. 그렇죠? fu 1.5, 2. 그럼 어디로 가요? 2번으로 가요. 근데 fu 3, 4.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3, 4.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데 컴파일러가 결정을 못해요. 이러면 뭐가 된다 그래요? 모호하다 그래요. 함수 호출이. 그러면 뭐가 오류야? 얘가 오류야? 얘가 오류야. 요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다중정의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건데, 이렇게 정의해 놓고 쓰다 보면 이렇게 쓰면 이 함수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컴파일러가 연결할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거를 더 우선할 수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함수 호출문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중정의 할 때 보통은 이 다중정의 할 때 여러분들이 오류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 오류를 낸다는 건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내가 잘 다중정의 해놔도 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함수 호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함수 호출이 정의된 것 중에 가야 될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경우. 얘도 어느 거를 더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언제 다중정의하냐? 타입은 여러 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개를 받을 때마다 안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정수를 받을 때 하는 일과 더블을 받을 때 하는 일이 다르다. 근데 같은 일을 해. 그러면 뭐 함수 이름을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만들고 다중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정수를 받을 때 하는 일, 더블 받을 때 하는 일이 똑같아. 코드가 안 바뀌어. 받는 타입은 다르지만 해야 되는 알고리즘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중정의를 안 해요. 그럼 뭘 할까 그때는? 또 하나의 대안은 나중에 배울 범용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범용함수는 뭐예요?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여러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렬하는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얘는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학생을 정렬하나 정수를 정렬하나 뭘 정렬하나 정렬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안 변해요. 뭐만 변할까? 서로 비교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중정의하는 거와 범용함수 만드는 거 그거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바에서 저 다중정의를 많이 활용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C++나 파이썬 같은 데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의 기본 인자. 뭐 equal 1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를 주지 않으면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뭘로 처리해요? 기본 인자가 있으면 10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없어. 기본 인자를 제공하지 않아.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기본 인자 개념을 쓰고 싶어요. 즉 인테저에 스태틱 함수가 있는데 parse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뭐라는 함수냐?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문자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몇 진수로 해석해가지고 정수로 바꿔줄까? 많은 경우에는 10진수로 하겠죠. 그래서 10진수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여기다가 콤마 10을 주지 않고 문자열을 줘요. 그러면 그 문자열을 뭘로 해요? 10진수로 해서 여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진수가 아닌 2진수나 16진수로 해석해서 바꿔주고 싶으면은 호출할 때 문자열 주고 여기다가 8, 16, 2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기본 인자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하나를 요 인자, 기본 인자가 되는 애는 뺀 애를 만들고 여기서 여기로 뭘로 불러요? 기본 인자 값으로 부르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두 개가 있는데 기본 인자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바에서는 이제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다중 정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중 정의. 그래서 언제 다중 정의 하는지 설명드렸고 자바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기본 인자를 활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할 때 다중 정의를 또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printf는 여기다가 %막 해가지고 위치를 이제 출력된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printf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의 수와 여기에 있는 그 전달되는 데이터의 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printf 쓸 때. 여기가 %d가 두 개 있어. 그럼 여기 몇 개가 와야 돼? 두 개가 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두 개가 와야 정상인데 자바에서는 꼭 두 개가 오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하면서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줄바꿈을. 그러면 요걸 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상진 그리고 이렇게 printf를 하면 printf 이렇게 하면 상진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줘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써도 돼요. 문제 없는데 요거 대신에 %n을 많이 써요. %n. %n을 쓰라고 또 권장을 해요. 왜 %n하고 요 역/n하고 뭔 차이냐?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는 이 줄바꿈하는 게 저
저거 하나만 출력해서 되는 환경이 아닌 데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퍼센트 n은 뭐에 맞춰줘요? 그 JVM이 돌아가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줄바꿈을 해줘요. 그러면 이 코드를 막 좀 색다른 커뮤니티 환경에 가져가도 요거 썼을 때는 줄바꿈이 이상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아무리 이상한 환경 가도 문제없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바에서는 뭐 이거 써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n을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괜찮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D는 보통 뭐 할 때 써요? 정수 출력할 때 쓰죠. 근데 요 앞에다가 콤마를 넣어요. 물론 퍼센트 D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거는 프린트프 C에서 다 배운 거니까. 근데 여기서 퍼센트를 넣으면 이거 뭐 해주냐면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줘요. 정수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해줘요. 그러면 좋죠. 저 쉼표를 넣으려고 함수를 보통 하나 만들어. C나 뭐 C++에서는 퍼센트를 뭔가 쉽게 그러니까 쉼표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별의별 짓을 하는데, 자바는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벌에서 저거 만들어준 거는 되게 깔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정수를 출력하는데, 뭐 정수뿐만 아니라 부동소수 출력할 때도 이 소수점 이하는 아니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도 쉼표를 넣고 싶으면은 뭘 쓰시면 돼요? 퍼센트를 쓰시면, 아니, 요 쉼표를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F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쉼표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뭐 거의 안 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달러, 그러니까 숫자 달러를 써서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를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두 번 찍고 싶어. 그러면 이 달러를 이용해서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애를 그 위치에 이 순서와 상관없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달러, 1달러 했으니까 원래 이게 없으면 이 순서대로 찍히죠. 근데 2달러, 1달러 했으니까 거꾸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덕트 네임이 먼저 찍히고 여기에 프라이스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재미난 게 2, 1, 이 숫자를 썼는데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 할 때 무슨 색인을 써요? 영색인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색이 아니라 1색인이에요. 그래서 1이 첫 번째에, 2가 두 번째에, 3이 세 번째가 돼요. 그래서 이 개수와 상관없이 또는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지정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키보드 입력은 아까 출력은 시스템 아웃을 이용해서 출력했잖아요. 그러면 입력은 시스템 인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텐데 시스템 인을 그냥 쓰지 않고 추가적으로 스캐너라는 걸 써요.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하는 이유는 버퍼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스캐너. 근데 스캐너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아도 생각보다 자바는 느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받고 싶으면 스캐너로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스캐너로 입력을 받고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스캐너를 만드는데 생성자에다가 인자로 뭐가 주어져 있어요? system.in이 주어져 있죠. 근데 그러면 스캐너는 system.in이 아니라 다른 인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고 있는데 늘 똑같은 애를 받아. 그럼 굳이 생성자로
안 만들고 그냥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그램 해도 되겠죠. 근데 얘는 시스템 인으로 생성하지 않고 다른 걸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입력받는 애예요. 우리가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어디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파일에서 입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시스템 인 대신에 파일을 줘가지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도 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키보드에서 데이터 입력받듯이 스캐너로서 입력받으면 돼요. 여러분 뭐만 알면 돼? 여기다가 파일을 어떻게 주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in.close로 해요. 보통 파일을 열면 파일 처리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해줘야 돼?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일 처리할 때는 항상 오픈, 그 다음에 닫쓰고는 close로 해요. 그래서 in.close로 해요. 키보드는 닫을 필요가 있어요? 꼭 없는데 얘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in.close를 안 쓰면은 경고를 줘요. 그 이클립스 이런 데 쓰면 경고가 나타나요. 클로즈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에도 그 경고를 없애고 싶으면은 맨 마지막에 in.close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키보드를 닫을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in.close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열 수 없어요. 키보드 입력받다가 in.close에서 키보드를 닫았어요. 그럼 키보드를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열 수 없어요. 그래서 in.close는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닫아야지 한번 입력받았다 끌어오자고 또 열어가지고 키보드에서 입력받으려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in 좀 만들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스캐너를 쓰려면은 위에 뭐가 있어요?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는 임포트 없이 시스템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썼는데 스캐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스캐너를 쓰려고 그러면 스캐너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있냐면 자바라는 폴더 밑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바 파일이 있을까요? 라이브러리에? 자바 파일이 있지 않고 무슨 파일? 점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점 클래스 파일이 그냥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대부분 자바 라이브러리들은 어떻게 해서 제공이 되냐면은 압축 파일로 제공이 돼요. 압축되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압축을 풀면 디렉토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디렉토리에는 소스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니까 바이트 코드가 있어요. 즉 scanner.class 파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zip 파일은 zip이 아니라 무슨 파일이었지? 그 파일은 이제 자르라고 돼 있어요. 자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자바 라이브러리 다운받을 경우에는 자르 파일. 그 자바 fx 할 때도 우리가 8개 인크루드 하잖아요. 걔가 압축 파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축 파일 돼 있고 그 압축 파일 풀면 이렇게 폴더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 거기에 이제 점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java.u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키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캐너는 어떤 패키지에 소속된 애냐면 java.util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다. 그래서 내가 자바 라이브러리를 쓸 때 자바 랭에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 알고 그 패키지에 있는 애들을 임포트해서 그래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